자, 꽃눈 분화라는 것은 영향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자, 예전에 애가 가로치기 문제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즉, 영향조건, 기온, 기간, 일조시간. 애를 다 전부 넣게끔 예전에 시험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따이의 필요 조건이 닫혀서 꽃눈이 형성되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꽃눈 분화라고 말한다. 자, 꽃눈 분화가 50% 이상 진행되었을 때 꽃눈 분화기. 낙과는 떨어진 거, 착과는 달려있는 거. 자, 적과 우리가 열매속기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열매속기를 애하니? 자, 적과의 이유, 애하니? 했대. 밑줄, 해거리, 밑줄. 자, 적과를 왜 하세요?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를 갖다 우리는 적과라고 말한다. 열매 속기 작업. 열과는 어때요? 과일이 터지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포도. 미치잖아요, 포도. 물만 닿아도 바르르. 우리가 씻어서 식탁에 놔두면 바로 터지잖아. 왜? 걔가 익은 거야? 물을 흡수해버리니까. 수분이 많아서 터지는 거지. 그러다 우리는 뭐라게? 열과라고 하죠. 근데 진짜 열과표 있잖아. 여러분 조사 나가잖아. 우리 이제 포도 정말 심해요. 우리 비가림살이 있어도 그래. 왜냐면 계속 비가 한 10일이나 15일 이렇게 비가 연속 와버리잖아. 그럼 결론 토양이 비가 많은 땅이 토양에 수분이 많으니까 나무가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니까 만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그것이 이제 강에 과실로 그 물이 가는 거잖아요. 정말 피바다 과수원이. 이 우리 봉지 다 싸져 있잖아, 포도가. 이게 앉아 있잖아, 쭉쭉 흘려. 우리 그 있잖아, 포도 물이 빨개 가지고 봉지가 다 젖을 정도. 볼 수가 없어. 진짜 안타까워. 그 정도 열과가 심하네요. 이게 심하냐? 단순히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터지는 거 이건 열과가 아니야. 완전 심각해 정말. 다 터져버려. 비가 계속 왔을 때, 이게 장마 때 엄청 열과 심합니다. 수확기 때, 이게 결혼 다 수확기 때 열과는 이루어지겠잖아요. 과실이 다 익어서. 그다음 나무라는 거, 자, 봐라. 지금 한참 봐라 되죠, 여러분들? 봐라. 나무 계약기, 자, 바라보면, 자, 눈의 인편이 이래서 이미 밀려 나오는 거. 지금 막 이제 터트리려고 막 나오잖아요. 봐라. 자, 바라기는 역시 몇 프로? 50%. 자, 신초, 해까지야. 신초 봐라. 자, 해까지가, 신초가, 세 가지가 이래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걸 신초 봐라. 또 기가 붙었습니다. 신초 봐라가 50%. 자, 기자는 다 지금 50%로 가고 있어요. 자, 수확기. 우리가 수확 시기. 자, 나머지는 다 우리 잉어목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이쪽도 다 고교수님 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때 패스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자, 2항 보겠습니다. 2항. 우리 2항은 어디서 나와요? 벼에서 나옵니다. 벼. 옮겨 심는 거. 육묘를 옮겨 심는 걸 우리 2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양파를 옮겨 심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벼를 옮겨 심어요. 걔는 갖다 2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직파. 자, 직파는 우리가 2항이 이제 반대죠. 옮겨 심는 게 아니라 직접 뿌리는 거야. 씨앗을, 벽씨를. 근데 뿌리긴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요? 물이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전파야, 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파가 있고, 산파라는 것은 막 흩어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 전파는 일정한 간격으로 심는 거지, 전파는. 똑똑똑. 일정한 간격. 그죠? 직접 이게 벼를, 씨앗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파라고 그래, 전파. 근데 담수 전파기 때문에 뭡니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직파는 하되, 일정한 간격으로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산파가 아니라는 소리죠. 담수, 전파, 직파. 자, 종실비대기. 우리가 종실비대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홍하고 팥에서 우리가 경작불능 보험. 홍하고 팥에서 경작불능 보험의 보험기간이에요. 보험기간. 즉, 보험의 시작은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언제 끝나더라? 종실비대기 전에 끝나더라 라는 이 보험 종기입니다. 경작불능 보험의 보험 종기. 그러면 이 종실비대기란 건 뭐니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꼬투리 형성기. 콩깍지. 콩하고 팥의 꼬투리 형성기. 자, 출수는 우리가 벼에서만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는 걸 갖다 뭐라고 한다? 출수. 그리고 출수기는 역시 이삭이 몇 프로? 70%. 자, 다른 것들은 다 기가 붙었을 때 50%. 근데 출수기는 70%. 정식은 옮겨 심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을 안료한 날. 자, 작기라는 말 한번 봐볼까요?
작물의 생육 기간으로 언제부터? 정식일부터 또는 파종, 정식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갖다 우리는 작기라고 표현한다. 자, 이 작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온해시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작기란 말은 우리가 온해시설에서. 자, 우리가 온해시설은 보험 기간이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1년이 기준이야. 물론 단기 계약도 가능하지만 일단 원칙은 1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보험에 가입하냐면 시금치를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 목적물이 시금치 한 수확기가 1년이 아니잖아. 그죠? 시금치를 1년에 몇 번 재배하죠? 우리가 시금치 보통 1년에 몇 번 재배할까? 우리가 생리 주기가 이게 얼마 정도 되던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 일단 1년에 만약에 3개월에 한 번씩 이 일을 갖다 끝낸다고 생각해봐봐. 3개월에 한 번씩? 그럼 얘는 1년에 몇 번 농사 지을 수 있어요? 4번 지을 수 있죠. 그 4번. 즉 1월 분기별에 한 번씩 끝나는 거잖아요. 자, 1월부터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또 4월부터 6월까지. 또 언제요?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뭐 틀렸어? 아, 시금치? 아, 죄송해.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죄송해요. 시금치는 1년에 2번밖에 안 돼. 자, 1년에 2번. 근데 시금치 하니까 또 우리 남편 흉을 좀 봐야 되겠네. 농자를 잘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시금치를 한동안 좋아해가지고 정말 시금치를 막 사먹었네요. 시금치가 너 어디 좋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시금치를 맨날 해먹었어. 그러더니 사랑하는 우리 각시를 위해서 또 시금치를 심는데 본인이 직접. 그래가지고 그것도 겨울 시금치를 심는데 그래서 알았어 했더니 정말 씨앗을 사다가 12월 달인가 갔다가 심었어. 밭에다 12월 달인가 갔다가 심었는데 뒀어 하든가 말든가 그랬더니 그제 갔다 오더니 시금치가 이만하게 지금 생겼다. 이만하게.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왔어. 그래서 언제 그 시금치 따다가 지금 나를 줄란가 모르겠어. 네. 농사가 정말 농사는 과학이잖아요. 과학.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많이 해. 근데 중요한 건 자, 시금치가 그럼 1년에 2번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 계약자는 시금치를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또 뭐예요?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재배를 하겠잖아. 즉, 자 이거 뭔지 우리 시금치 이제 씨앗을 심을 거 아니에요? 파종일부터 수확일까지 얘를 갖다가 1작기 또 여기서 또 농사 다시 또 짓죠? 여기를 갖다가 또 1작기 결론은 자 이분은 올해 작기가 몇 번이야? 2번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얘를 갖다 즉 결론은 뭐예요? 파종일부터 수확일까지 작기라고 표현해. 작기. 얘는 2번 이루어지는 거. 이 작기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온해시설, 시설 작물 쪽에서 나오는 거. 용어가. 가보시면 자 작기. 식물의 생육 기간으로 언제부터? 정식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작기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출현. 자 출현은 우리 출현율, 콩 출현율 나오잖아요. 감자 출현율 나오죠. 옥수수 출현율 나오잖아요. 자, 출현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출현 농지에 파종한 실로부터 자란 싹이 농지 표면으로 나오는 것 같다. 우리는 출현이란 말을 한다. 자, 우리 버섯은 종균을 갖다가 넣잖아요. 그래 균이 자라서 먹는 거잖아요. 종균. 자, 버섯 종균 접종은 버섯 작물의 종균을 배지 또는 원목에다가 우리가 원목 재배한다. 표고버섯을 원목 재배에다 원목에다가 우리가 종균 넣잖아요. 그걸 갖다가 원목을 접종하는 것 같다. 우리는 버섯 종균 접종이란 말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연단위 복리. 자, 여러분이 적금을 했습니다. A금을 한 거야, A금. A금을 100만 원을 A금을 했습니다. 자, 이율이 10%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나의 원금은 얼마가 되냐면 110만 원이 되죠. 10만 원이 붙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일 날 내가 다시 A를 갖다가 또 얼마로 다시 이제 또 그대 연결하는 거야. 또 A금을 H에. 그러면은 이때 1월 1일 날 나의 원금은 얼마가 된다고요? 110만 원. 연단위로 이제 복리식으로 계속 불러간다 이 말이에요. 자,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에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식을 갖다가 우리는 연단위 복리식이라고 말한다. 그다음에 영업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자, 얘네들은 우리가 시설에는 다 있죠. 자, 우리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야. 우리 손해보험이 다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들 비가림 시설에 이거 다 있습니다. 원해 시설에 다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에도 있습니다. 축사에도 다 있어. 시설에는 다 있는 거야, 결론은. 즉,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라고 해볼까? 자, 예를 들자면 축사로 그냥 할게요. 축사야. 그러면
자, 축사가 뭘로? 화재로 자, 사고가 났어. 그럼 축사가 홀라당 탔겠잖아요. 그럼 이제 축사에 대해서 우리는 뭘 줘야 돼? 보험금 줘야 되죠. 이것을 우리 갖다가 목적물 손해잖아요. 축사에 대한 목적물 손해액이죠. 손해. 보험금 주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뭘 주는 거예요? 비용 손해를 또 추가로 주는 거야. 계약자가 발생한 돈이 발생했다 이 말이지. 비용 손해. 자, 그 비용 손해의 종류가 총 5개가 있는 거야. 그 5개를 우리는 잔손, 잔대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잔손, 잔대기 이렇게 순서를. 자, 여러분 이제 편하실 대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잔손, 잔대기 이제 저는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자, 이게 홀랑 탔어. 홀랑 탔는데 이제 나머지가 있을까? 얘를 갖다 청소도 해야 되잖아. 그래 놔둘 수 없잖아. 다 타버렸으니까. 청소도 해야 되지. 그 쓰레기를 갖다 밖으로 빼내야 되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 해체 비용. 그죠? 해체도 시켜서 청소도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 제거했잖아. 우리는 쓰레기를.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잔존물 제거 비용. 그 가면 청소비라든가 해체 비용이라든가 운반비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거기에 토지를 오염시켰다든가 대기를 오염시켰다든가 막 이런 것도 우리가 제거하는 비용은 또 주지 않아요. 그건 청소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일단 제목을 쓰겠습니다. 손해방지 비용.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 그 다음에 대이권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제목을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방지 보존 비용, 대이권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일단 3개. 이걸 다 우리가 비용 손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손해방지 비용 뭐예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축사가 지금 현재 불이 엄청 탄 거야. 근데 얘가 있잖아요. 여기 옆집이, 근데 여기가 또 이제 옆집 축사도 하나 있었다 할까? 근데 얘가 하필이면 굉장히 접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얘가 홀라당 타기 했대요. 내가 얼른 가서 좀 불 좀 더 끌 수도 있었어. 근데 끌 수 있는데 불가피가 어때요? 이 옆집에 뭐 유리창을 깨고 여기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랬을 때 나는 얘를 갖다가 전손이 되기 전에 내가 가서 막 불을 끄는 행동을 한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옆집을 이용한 거야. 근데 이 옆집에다가 내가 피해를 좀 준 거야. 즉, 얘를 갖다가 우리 집에 축사를 갖다가 내가 전손 안 태우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그만큼 경감을 시킨 거잖아요. 그 경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집을 피해를 준 거잖아. 그럼 이 집도 보상해줘야 되잖아. 손해 방지.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남의 집에 피해를 준 거잖아. 그런 비용 들어가서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여기에 고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잔존물 고철이 있었죠. 자, 얘 계약자한테 돈 다 줬어. 축사에 대한 가격. 근데 이 잔존물 고철 가격. 이 고철은 누구 거예요? 고철은? 고철은 보험회사 거잖아. 그죠? 보험회사 거에 돈 다 줘버렸으니까. 근데 보험회사 거야. 이것은 잔존물은. 근데 이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계약자가 뭐 여기다 헨스를 쳤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헨스 설치 같은 거. 이 보존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돈을 갖다가 우리는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 대이권 보존 비용. 대이권 보존 비용이야. 이 대이. 이치를 대신하는 거잖아. 이치를 대신하는 거. 그죠? 이치를 대신하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이게 화재였는데 이 화재의 원인이 여기서 안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있잖아요. 지나가는 A씨가 어때요? 방화를 한 거야, 방화.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 보험회사는 이분이 화재보험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보험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씨가 방화를 했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는 어때요?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이 계약자 거잖아요, 계약자 거. 근데 이 계약자의 권리를 갖다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거지. 대의. 이치를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대의야, 대의. 즉,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다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뭔 비용이 들었어. 뭐 서류도 뭐 어디가 동사무소에 가서 뭐 서류도 좀 떼라, 뭐 또 떼라 하는 그딴 비용이 들어갔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보존시키기 위해서, 대의권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있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의권 보존 비용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를 갖다가 우리는 기타 들어간 돈들. 그래서 이 비용손해 잔손 잔대기는 얘가 아예 손해보험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즉 손해보험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냥 이리 온 거예요. 모든 거에 다 공통이야. 공통 시설에는. 즉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온해 시설, 축사 각각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그동안에 계속 얘들이 논란이 된 것들이 뭐였냐면 비례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차감할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던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가축을 아예 딱 저가 깔끔하게 명시를 해줬더라고. 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이 가축 축사에 대해서. 그동안 하도 빼니 안 빼니 막 비례보상 하니 안 하니 정말 논란이 많거든요, 이거. 근데 어쨌든 이게 큰 타이틀은 뭐냐면 모든 시설에는 이런 기타 있잖아요. 이 비용 손해가 다 있다고. 다 있다. 공통이야, 공통. 이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봐보시면 잔존물 제거 비용이잖아요.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 청소, 차에 싣는 비용, 상차 비용, 이를 갖다 우리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이란 우리 경감,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그 다음 대이권, 이치를 대이에 치신한다고요. 대이권 보존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이다. 잔존물 보존 비용, 아까 방금 고철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헬스를 쳤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잔존물 보존 비용,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기타 비용. 여기에서 청소 비용에는 수질 오염이라든가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청소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는요, 저희가 이렇게 좀 스타트하게 좀 빠르게 거쳐왔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영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얘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게 좀 무시하기도 그렇고, 또 그래서 나와버리면 좀 불편해서 그냥 한 거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교재 14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의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면서, 그동안에 이제 강의 잠깐 쉬면서, 손해사정사, 신체 있잖아요. 손해사정사, 그 손해사정이론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 전에는 이 손해사정이론이 있어. 그 손해사정사에도 없었더라고요. 이게 불과 들은 지 얼마 안 됐더만요. 저도 이제 기출과 과거 5년 것을 제가 한번 쫙 풀어봤는데, 봤더니 이 손해사정이론, 여기가 지금 결론이 손해사정이론이에요. 손해사정이론이 지금 손해사정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공부하는 파트에서도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의 이해에서 제일 먼저 위험이야. 우리는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 살잖아.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사회적 이슈인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걸 자, 위험을 안고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나오는 순간, 또 우린 집에서도 엄청난 가스 뿌리면 뭐 다 위험에 안고 살죠. 정말 저희는 살면서 오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거의 있잖아요. 내 삶에서 내년 어쩔까, 내후년 어쩔까, 다음에 어쩔까, 이 고민 속에서 우리는 산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러잖아. 어쨌든 간에, 자,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들 일상 가보시면, 자, 첫 페이지는 여러분이 쭉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는데, 자, 제일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일 밑에. 자, 편하게 읽어요. 자, 이와 같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자, 밑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자, 경제적 손실 세 가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 자, 위험이 노출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위험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밑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고 항상 발생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근데 난다는 건 아니죠. 자, 실제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더라. 자, 이건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 자, 뒷장 15페이지. 자, 위험의 정의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리스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리스크. 그러면 이 리스크가 바로 위험이냐? 자, 이런 내용들 봐보겠습니다. 자, 위험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자,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자, 거기에서, 쭉 우리가 흔히 있고요. 쭉 내려오셔서, 자, 찾아봅니다. 여기에서는 위험으로, 즉, 리스크로 표현하기로 한다. 즉, 그 말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여기에서는 위험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서는 키워드만 잡고 가겠습니다. 즉, 자, 위험의 정의를 총 몇 가지로 정의를 해놨냐면, 첫 번째, 손실의 기회. 자, 위험의 정의. 자, 이건 그렇게까지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그래도 어쩔 줄 모르니까 잡고 가는 거예요. 자, 위험의 정의에서 첫 번째, 가보시면,
손실의 기회. 자, 이쪽에서는 가로치기 문제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쪽 이음 파트에서는 가로치기 문제로. 자, 두 번째는 자, 손실의 가능성 거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우리 이음은 불확실성이죠. 오늘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죠. 당연히 불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시면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실제 결과와 기대 결과의 차이. 그렇겠죠, 당연히. 자, 올해 농작물 재해가 5% 날 거라고 해서 우리 NH농업 손해보험에서 확률을 5%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나중에 12월 달에 청산해보면 5%가 날 수도 있고 5%보다 적을 수도 있고 5%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확률이잖아요. 실제하고 여기서 기대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음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기대와는 다른 게 방금 그와 비슷한 거죠. 변동이 있다는 거죠. 고정이 아니라는 거죠. 즉 확률적으로 5%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거잖아. 근데 걔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두 개는 일명 상통하는 거지. 우리 이음을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당연히 나한테 뭐가 따라요? 이익은 없잖아, 이익은. 우리가 사고가 났어. 이음이 왔어. 그러면 내가 이음이 처했어. 그럼 반드시 나한테 이득은 없지. 손실이지. 근데 물론 우리 투기 이음은 또 이득이 있죠. 자, 여러분 주식 투자 위험하지. 근데 뭐 아니면 도잖아. 손실 아니면 이득이 있어. 걔는 이득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손해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그런 투기 위험은 담보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예요? 위험 속에는 손실이야, 손실. 이득은 없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위험의 정의. 우리 투기 위험 속에 말하는 거 그 위험이 아니야. 손실이 있잖아. 그리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 위험이라는 그렇죠? 그리고 불확실하지. 올해 태풍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내가 교통사고 날지 안 날지 몰라. 불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 아니죠? 그리고 방금 이것은 뭐예요? 방금 우리는 올해 사고를 한 5% 정도 예상했는데 더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실제와 기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 위험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가볍게 스타트 합니다. 일단 위험의 정의를 총 여러분은 5가지로 일단 분류를 하는 걸로 정리하고요.